정부가 오늘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고 물가는 급등하는가 하면 대외 상황도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네, 현 상황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대책들을 갖고 있을까요? 이 시간 방기선 기재부 1차관 모시고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2.6%로 낮춰 잡았습니다. 이게 보니까 한국은행의 전망치 2.7%보다도 좀 더 낮은 건데 하반기 상황이 아까 뭐 하는 입장은 그랬습니다만 차관께서도 하반기 상황은 좀 더 안 좋을 거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예, 우선 근본 성장 전망치를 조금 낮게 잡은 거는 최근에 그 대내 여건을 가장 객관적으로 가장 최근 것을 업데이트해서 전망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대외적으로 보면은 잘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요, 장기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각종 유가와 곡물가들이 높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에 아울러서 각 세계 각국에서 그 주요국인 이제 통화 긴축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계 경제가 조금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을 저희가 전망할 수밖에 없고요. 대외 의존도가 높은 저희 경제 구조로 봤을 때는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지면 함께 저희도 악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내적으로 봤을 때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제 공급망이 차질이 좀 생기고 하면서 저희의 투자와 소비 이런 부분들이 좀 꺼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경제 전망을 조금 낮춰 잡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물가도 문제입니다. 정부가 그렇습니다. 소비자 물가 전망치를 2.2%에서 4.7%로 대폭 올렸는데 5%대 가능성도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향후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물가는 향후 그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의 흐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아시다시피 이것이 워낙 이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5%가 넘는다, 뭐 아래다라고 예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저희가 가장 최근에 정보들을 모아서 전망한 것이 4.7%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예. 현재 5월달 물가가 이제 5.4%가 나왔는데 앞으로 이런 5%대의 물가 수준이 당분간은 좀 지속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지난 얼마 전에 발표된 민생안전 대책이라든가 이번 오늘 발표된 경제 그 정책 방향 등이 거의 실효를 갖게 되면 효과를 발휘하게 되면 4분기 때부터는 점차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좀 막기 위한 대책으로 보면 저희가 이제 민생 대책과 경제 정책 방향에다가 단기간에 추진한 과제들은 최대한 효과가 빨리 날 수 있도록 신속히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현재 물가 상승을 유인하고 있는 것들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대외적인 여건들인데요. 이런 대외적인 수입되는 물가들의 좀 상승세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그 핵심 원자재와 곡물의 할당 관세를 좀 낮추는 것을 빨리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류세가 30% 지금 인하되고 있는데 이것도 연말까지 연장을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그 요즘 가뭄과 더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물의 수급 대응을 위해서 국내 공급 측면에서도 저희가 필요한 조치를 최선을 다해서 취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물가 잡으려다 보면 성장률 내려갈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이제 그러니까 사실 뭐 그렇지 않습니까? 고금리가 되면은 좀 물가를 잡을 수 있겠습니다만 경제가 또 침체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부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딜레마일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과제를 좀 어떤 과제를 좀 잡기 위해서 밸런스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 그 부분에 집중하실 텐데 어떤 보관이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예, 말씀하신 대로 물가와 성장을 한꺼번에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경제를 보면은 이제 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되고 있고 또 성장의 잠재 성장률은 좀 떨어지고 있는 복합 위기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특히 이러한 경제 어려움의 이면에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외적인 여건들이 일단 가장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 내부적으로 보게 되면 그동안 이제 정부와 재정 주도의 경제 운영이 나타내는 약간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각종 규제에 따라서 민간의 활력이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아울러서 최근에는 그 각종 규제, 그 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들도 좀 부족했다고 저희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번에 당면한 위기를 돌파를 하고 또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는 민생 안정에 우선 주력을 하고요. 예. 아울러서 그 민간 기업, 시장 중심의 경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경제 운영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못했던 그 각종 개혁 등 그런 체질 개선도 아울러서 추진하면서 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이런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에는 사실 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물가도 사실 정부의 대책만으로 낮추기는 쉽지가 않고 그래서 또한 말씀드린 것처럼 1, 2개월 내에 이러한 물가가 안정세를 찾으리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기업, 국민, 정부가 모두 힘을 합쳐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다 동참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발표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내용 중 하나가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로 인하한 건데 일각에서는 당장 이제 대기업 감세 아니냐, 부자 감세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하셨을 텐데 어떤 효과를 기대하시는지요? 예, 이거는 이제 부자 감세다, 대기업 감세다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한 효과는 그동안 사실은 지나치게 큰 부담이었던 조세 분야에 대해서 그 세제를 좀 정상화하고 합리화를 해서 민간이 투자를 열심히 하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추진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법인세의 경우에 보면 선진국의 평균 수준이 22%보다 조금 낮은 수준인데요. 그 평균 수준보다 그동안 좀 높다 보니까 국제 조세 경쟁력이 떨어져서 해외로부터 기업의 투자들이 들어오는 것이 좀 약화된 원인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세율 구조도 봐도 보통은 이제 단위 세율이든지 한 2단계의 세율을 갖고 있는데 저희는 그동안 복잡하게 4단계의 세율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러한 구조들을 조금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이외에 대해 법인의 투자와 고용에 대한 규제적 제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서 이러한 규제들을 정상화하는 것에 저희가 노력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를 통해서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가 되면 결국은 경제의 성장이 촉진이 되고 이 세익 기반이 확대돼서 다시금 이게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비록 세수의 부담을 조금 낮춰드리긴 하지만은 이거는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늘어난 전체적으로 세익 기반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덧붙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노동시장 개혁 중에 하나로 근로시간 제도 손보기에 나서기로 하셨는데 앞서 말한 이제 법인세와 더불어서 이 서민 지원과는 좀 대조적이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주 52시간제가 규제한 것이 좀 일률적이다. 그래서 현장에 애로가 많다. 이런 비판의 목소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은 어떻게 좀 보완점을 갖고 계시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주 52시간제는 사실상 저희 대한민국의 근로시간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상당히 긴 편이었죠. 예. 그래서 주 52시간제가 그러한 장시간 근로의 관행을 조금 고치는 데는 상당히 큰 역할을 했고 긍정적인 효과를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너무 일률적이고 경직적이다 보니까 이 현장에서 좀 애로가 많다라는 지적들이 많았고요. 예. 이러한 것들은 기업뿐만 아니라 사실은 직접 근로자들도 이러한 애로들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IT 업계라든가 또 금융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런 요구가 많아서 특히 또 중소기업 현장에서 요구가 많아서 이번에 저희가 제도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실태 조사와 현장 분석 그리고 전문가 노사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하반기 중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정기국회에 제출할 세제 개편안도 발표가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인데 세제 관련 내용이 이번에 그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많이 담겨 있었거든요. 추가로 세제 개편이 필요한 분야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이번에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담긴 세제들은 주로 이제 투자를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취약계층과 서민들이 갖고 있는 부담을 덜어내기 위한 세제 개편안들이 주로 이제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금년도 세제 개편안도 이런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동일하게 저성장 극복을 위한 민간의 역동성을 높이는 것과 그다음에 민생 안정을 통해서 국민 삶의 질의 개선을 역점을 두고 수립이 될 예정입니다. 우선적으로는 세제 개편안 발표할 때는 오늘 발표된 내용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 추가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법인세의 경우와 비슷하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세제를 좀 더 합리화시키고 또 효율성을 높여서 세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가져갈 수 있는 개정 내용이 포함될 계획이라고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재정이 지속 가능성을 좀 높이고 납세자의 편의도 확보하는 내용들도 이번 세제 개편안에 담겨질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관심이 참 많은 분야죠.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부동산 대책들도 많이 포함이 된 것 같은데
보유세는 구체적인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종부세라든가 분양가 상한제 관련돼서도 좀 많은 관심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안들이 좀 논의되고 있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분양가 상한제는 뭐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들어서 이제 원자재 가격들이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 비용을 분양가에 충분히 반영시키지 못한다는 그 좀 지적들이 어려움들을 고충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 이게 좀 불합리한 운영이라든가 제도적인 미비점을 저희가 보완할 계획이고요. 현재 이제 경직적인 좀 제도를 고치고 아울러서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부동산 상한제를 고치려고 하고 있고 현재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 중에 부총리가 주재하는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를 통해서 발표될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참 대내외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금융 외환 시장이 최근에 크게 출렁이자 정부에서는 필요시에는 비상 대응 계획을 즉각 가동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활용할 수 있는 조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예, 정부는 우선은 그 시장별로 또 상황별로 컨틴전시 플랜이라고 하죠. 이제 어떠한 상황이 맞추면 이러한 대응을 하겠다라는 적기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상황인 저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오히려 시장의 불안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예. 다만 오늘 아침 경우에 미국에서는 FOMC에서 금리를 75bp 올리는 그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뭐 경제부총리, 한국은행 총재 분들이 모이셔서 비상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 상황을 주의 깊게 점검을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를 들면 시장별 대응에 관련해서는 채권 시장에서 만약에 이제 시장이 과도하게 반응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정부에서는 긴급 그 국채 조기 상환, 소위 이제 바이백이라고 하는 예. 조치를 취할 수 있고요. 한국은행에서는 이제 국고채 단순 매입, 이거는 평소에는 잘 하지 않는 내용인데 국고채 단순 매입도 적절한 시점에 추진키로 한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